레버리지에 대한 모든 지식, 핀스토리. 핀스토리 숑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 현재 7월 9일 시점으로 가장 핫한 주택담보대출 혹은 신용대출 관련 최신 뉴스들만 뽑아왔습니다. 5가지 정도 되는데요. 빠르게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들어가 볼게요. 자,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그러니까 7월 7일 날 기준으로 제가 뽑아봤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년짜리 고정과 여러분 6개월 변동이 있죠. 카카오뱅크가 3.81로 똑같아요. 오늘 아침 7월 10날 기준으로 이게 3.91로 바뀌었더라고요. 좀 아쉽긴 합니다. 금리가 조금 오르고 있어요. 카카오뱅크가 3%대 고시하고 있어서 가장 쌌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4% 4.13, 신한은행 4.49, 6개월 변동 4.81, 뭐 다른 은행도 4.3에서 4.2 정도 되는데, 지금 살짝 고정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추세라서 물어보게 되면은 5년 고정과 6개월 변동이 같은 수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뭐냐면 우대금리 조건이에요. 우대금리가 뭐냐면 대출만 거래하면은 금리를 최저금리를 안 해주고 이것저것 다른 거래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대 조건, 뭐 부수거래 이런 얘기 하는데, 시중은행들, 국민신한, 하나, 농협, 우리 시중은행들은 이 우대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개수가 가장 많은 은행이 7개였고 제일 적은 게 3개였는데, 이거를 다 충족을 하려다 보니까 최저금리를 내가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달 이거를 체크를 하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0.12% 올라가니까 되게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장점이 뭐냐면 이런 부수거래로 인한 우대 조건이 없어요. 이런 거래를 안 해도 요 3가지 조건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할 때는 최대 0.7인데 생애 최초면 0.2, 카카오뱅크 전세 월세 대출을 사용하면 1년 이상 0.2, 거치 없으면 0.3, 이거를 해주면 3.9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생애 최초가 아니고 카카오뱅크 전월세 대출을 안 써, 그러면은 우대가 0.3만 가능하니까 한 4.2에서 한 4.3 정도 될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우대금리 조건이 다른 은행보다 장점인 거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없다. 그래서 현 시점에도 카카오뱅크가 금리 면에서는 단원 압도적으로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낮게 고시하고 있다.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렇다면 카카오뱅크 주담대가 오늘도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지난 1개월 전에도 카카오뱅크가 가장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여전히 좋으냐, 7월 달에도. 자, 볼게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취급했던 카카오뱅크, K뱅크, 인터넷 은행들의 금리를 보면은 카카오뱅크가 가장 낮았어요. 5월달에도 3%에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K뱅크는 같은 인터넷 은행이지만 4%대를 계속 팔고 있고, 또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5월 기준이에요. 5월 기준. 자, 3%대 대출을 취급한 게 카카오뱅크는 75.7%예요. 3분의 2가 3%대였어요. 카카오뱅크는. 근데 K뱅크는 68%. 그래도 시중은행보다 많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시중은행들은 이 빨간색이 4%대니까 대부분 다 열에 7, 8은 다 4%대였다는 거다. 그래서 금리 면에서도 여러분 어디가 독보적으로 제일 괜찮아요? 카카오뱅크가 여전히 좋다. 여전히. 7월 달에도 3%대 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카카오뱅크가 제가 좋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금리뿐만 아니라 뭐가 없다? 중도상환 해약금이 지난 6월 말까지 이벤트가 있어서 면제였어요. 면제.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중도상환 해약금을 올해까지 연장한다. 올해 2023년 12월까지 계속해서 면제한다고 했어요. 여기 봐요. 홈페이지에 면제한다고 고시하고 있거든. 그러면 카뱅이 금리도 제일 싸,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도 있어. 그러면 이게 뭐 독보적인 거지,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저 주택을 구입하실 분들은, 혹은 기존의 주담대를 갈아타실 분들은 카카오뱅크를 1순위로 고민을 하셔라. 전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관심 있었던 특례 보금자리로 지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7월달 금리도
금리도 동결이 됐어요. 동결. 특례 보금자리로는 2월 달부터 2월, 4월부터 7월까지 금리가 한결같이 다 똑같아. 그죠? 다 똑같아. 특례 보금자리론 실행할 때 평균 금리가 4.4에서 4.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요거의 장점은 고정금리고 역시 중수가 없다는 거. 그분이 장점이고, 7월부터 세력규 바뀐 게 대면에서 지점 가서 신청할 수 있는 게 많은 은행이 늘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시중은행 대부분은 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면으로 신청하면은 체증식 상환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생애 최초 LTV가 80이었는데 생애 최초도 LTV가 70으로 다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체크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특례보금자리로 이제 한도가 소진이 6월 말 기준으로 다 소진이 됐네, 추가 배정을 하네, 이런 카더라와 썰이 많았고 저도 그렇게 뉴스가 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다 해프닝이었어요. 해프닝. 5월 말 기준으로 소진율은 62%.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2월까지 팔잖아요. 아직 여유있게 남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총 39조 원을 배정을 했는데 신청이 36조였던 거예요. 신청만. 그래서 이걸 보고 기사에서 소진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지. 그런데 36조에서 열어보니까 유효하게 신청한 게 25조고 자격미달이 11조야. 11조. 그러니까 11조는 한도 그 소진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지. 5월 말 기준으로 61%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건 자격 미달이 여전히 11조니까 신청을 했는데 탈락되거나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은 거예요, 여러분. 특히 그 9억의 기준, 요 9억의 기준 때문에 탈락되는 분들 꽤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 자리로는 여전히 한도는 남아있지만 신청하는 시점에 내가 자격이 되는지 여러분 면밀히 체크해야 된다. 저희 핀스토리 우리 영상으로도 특례보금 자리로 많이 다뤄드렸죠? 꼭 한 번씩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얘기,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됐죠. 지난주에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서 대출 규제를 추가 완화하겠다라는 큰 헤드라인 나왔어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의 전세 퇴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DSR을 완화하겠다라고 했어. DSR 안 보고 DTI 60%만 적용하겠다 이 얘기를 했죠. 큰 그림은 나왔는데 아직 세부 사항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여기서 다뤄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다음 영상에서는 요 다주택자 전세 퇴거자금 DSR 완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곧 DTI 60%만 적용되는 다주택자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에 대해서 DSR이 완화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신용대출 대안 플랫폼이 나와 있죠, 여러분. 간편하게 앱을 통해서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신용대출 대안 플랫폼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DSR 규제다. DSR을 초과하는 차주들은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아예 상품 조합이 안 된다. 그렇지. 대환하는 것도 신규랑 똑같으니까 DSR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미 DSR 40을 넘어가 있는 분들은 대환 자체를 못 하는 거지. DSR 초과라고 기회조차 안 주는 건 너무하다. 그렇죠.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높은 금리의 저축은행 상품만 안내가 됐다. 왜냐하면 1금융권은 40%고 2금융권은 50%니까 DSR이 더 많이 나오니까 DSR이 10%가, 그래서 높은 저축은행 대출만 안내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카드라가 돌죠. 신용대출 저금리로 대한 목적도 DSR을 완화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어서 고려는 할 것 같아요.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죠.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이 사실상 늘어나는 거거든요. 가계대출이 증가하게 되고 은행들은 채권을 발행해서 대출할 자금들을 조달하게 되는데, 채권의 발행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분 그 채권의 금리도 인상하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 단기적인 비료는 여러분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카카오뱅크도 0.1%를 올렸어요. 현재 0.1%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신용대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거, 대환대출 플랫폼 지금 핫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은행이 어디냐, 여러분. 가장 좋은 은행, 신문 기사에서 이런 단서를 찾으면 돼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신문 기사 보면은 유심히 보거든요. 그럼 여기에 다 돈 되는 정보가 있거든. 그거를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이고, 제가 이거를 가장 마지막에 넣은 건 가장 돈 되고 가찜 정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이 영상 보고 돈 벌어가세요. 보세요. 대환대출 인프라 주요 은행 실정, 그래서 6월 중순까지 각 은행들이 얼마나 취급을 했는지 보니까 위에 시중은행들, 국민은행부터 하나은행까지, 그리고 인터넷 은행들, 자, 신규 취급액
건수 보니까 먼저 건수 어때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어디가? 보니까 빨간색 표시해놨네. 토스뱅크가 제일 많네. 토스뱅크. 금액은 하나은행이 제일 많네. 국민은행이 제일 적어. 이거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죠? 국민은행 96억, K 인터넷은행보다 적어. 가장 많은 게 여러분 하나은행이잖아요. 금액은 하나은행 제일 많고 건수는 토스뱅크.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은행이 어디였다는 거야? 이것만 봐도 여러분 하나은행과 토스였다는 거예요. 하나은행 비율로 보면 어때요? 마켓시어가 37%. 하나은행이 제일 많았다는 거야. 비율도 모든 은행에서. 하나은행 1금융권이잖아요. 여기가 왜 많았냐? 하나은행 대환대출 초반 은행 돌풍 갈아타기 전용으로 상품을 출시했대요. 가장 많은 플랫폼과 제휴, 외부 플랫폼과 제휴를 늘려서 대환대출 활성화 기여했다. 대환대출 플랫폼이 뭐냐면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장터예요. 장터. 이 장터를 제공하겠다. 누가? 네이버, 카카오, 토스, 핀다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장터를 쭉 열면은 여기에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잖아요. 그게 각 은행들의 시중은행들 상품을 여기다 판다고. 네이버, 토스 장터, 카카오 장터, 핀다 장터. 그런데 시중은행들의 공룡은행이잖아요. 이 장터를 갖고 있는 플랫폼들은 소규모 영세해. 근데 이 조그만 영세 상인들이 펼쳐놓은 장터에서 대형 시중은행 형님들이 장사하고 싶겠어? 저라면 솔직히 기분 나빠서 안 할 것 같아. 정부가 시켜서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 어땠다? 여기에 내가 조그만 애들하고 같이 장터에 섰지만 좋은 제품을 제공을 한 거예요. 새로운 상품 만들었어. 전용 상품으로. 금액도 제일 높고 한도도 금리도 제일 낮게. 그러니까 불티나게 팔린 거지. 아마 이 시중은행 다른 은행들은 이 장터에서 상품화는 출시하는 거를 조금 더 한도를 낮게 아니면 금리를 높게 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자기 플랫폼을 해야 그게 내 고객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은행은 역발상으로 옆으로 들어간 거지. 딱 태클 들어가서 초반에 돌풍을 몰고 관심을 끌려고 금리도 낮게 한도를 높게 하니까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이런 관심이.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은행이 현재도 조건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뉴스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신한은행 솔 그 앱도 대한사업자 플랫폼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한은행도 공격적으로 할 것 같다. 왜냐면 여러분 신용대출 고객들이 돈이 돼요. 은행 입장에서 이 돈이 되는 고객들이라서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벤트입니다. 저희 핀스토리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에서도 멤버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핀스토리 채널이 실거주 마련, 내 집 마련을 위한 그 주택담보대출 정보가 주된 컨셉이기 때문에 멤버십을 벌써 여러분 4기나 됐어요. 약 300명 정도 그 멤버분들이 거쳐가시면서 내 집 마련을 성공했는데 현재 4기가 이제 7월부터 9월 10일까지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내 집 마련 사례와 이런 최신 대출 뉴스, 금리 소식,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 상품 소식을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카톡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신청 받고 있고 신청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로 해놓을게요. 자, 다음 영상 예고 드릴게요. 드디어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디딤돌 신혼부부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되기로 못을 박았어요. 예,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가을이면은 신혼부부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전세 퇴거 대출의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한 가지는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50년 만기. 지금부터 50년이면 여러분 2073년인데 반백년 부담대가 나왔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희 핀스토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